바다는 세상에 온갖 특이한 동물과 인터넷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요. 거친 물살과 엄청난 수압의 깊은 바닷속에 거대한 케이블이 대륙에서 대륙으로 해저에 뻗어 있어요. 인터넷은 상호 연결되어 광범위한 통신망을 형성하는 네트워크의 그룹입니다. 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장치는 다른 장치로 데이터를 보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둘러앉아서 저장되고 활용될 수 있는 새로운 것들에 대해 항상 이야기하는 거라 생각해보세요. 인터넷이 없었다면 이 동영상을 볼 수도 없었을 거예요. 모든 것은 1969년 아르파넷이라는 기관이 미국의 4개의 대학에 4개의 컴퓨터를 연결함으로써 인터넷과 유사한 최초의 기본 기능을 출시하면서 시작되었어요. 컴퓨터 앞에 앉은 사람들은 정보를 전송하고 내부적으로 그리고 대학들 간의 다른 파일에 접근할 수 있었어요. 90년대 동안 인터넷은 월드와이드 웹, 우리가 www.로 알고 있는 것의 탄생과 함께 오늘날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제 검색 엔진에서 무언가를 검색할 때 더 이상 그걸 적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워요. 그것은 전에 없이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의 탄생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고속 데이터 통신망이 탄생했어요. 이 시대에 인터넷에 연결되는 소리는 이런 거였어요. 확실히 듣기 좋은 소리는 아니지만 밀레니얼 세대에게는 이것이 온라인으로 가는 가장 빠른 방법이었어요. 이 획기적인 발명품은 나중에 미국 전역의 여러 주요 대학에서 개발되었고 결국 인터넷으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기 위해 수천 명의 직원들이 일하는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회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대신 인터넷은 중요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위해 여러 기계와 소스의 집단적인 노력에 의존하는 네트워킹 시스템의 일부입니다. 컴퓨터와 인터넷의 차이점은 컴퓨터는 작동하기 위해선 모든 하드웨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터넷은 작동을 위해 항상 존재할 필요는 없는 네트워크에 의존해요. 그래서 한 나라에서 서버 여러 대가 다운된다고 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 웹사이트들은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러분은 영향을 받지 않아요. 데이터 센터는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이 비디오와 같은 많은 정보를 저장하여 지구 궤도를 도는 위성으로 보냅니다. 데이터 센터는 서버라고 불리는 커다란 하드웨어의 일부 안에 있는 SSD의 컨텐츠 데이터를 저장해요. 그런 다음 데이터를 가져와서 이 비디오를 시청하기 위해 사용하는 장치로 전송하죠. 하지만 전송 상태가 좋지 않고 많은 지연이 유발됩니다. 그래서 인터넷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물리적 광섬유 네트워크 케이블로 연결돼요. 대륙간을 연결하는 전선은 거의 120만 킬로미터에 달합니다. 많은 회사들이 해저 케이블을 공유하기 위한 프로젝트에 많은 돈을 투자했어요. 도시와 마을을 연결하는 복잡한 고속도로망이라고 생각하세요. 케이블은 가닥가닥으로 잘 채워진 가느다란 유리섬유의 거대한 다발이에요. 올바른 위치에 이러한 케이블 설치를 담당한 사람들은 케이블 고속도로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데 최소 1년을 소비합니다. 전선은 구리로 감겨 있어서 데이터를 전송하는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해요. 그러고 나서 전선은 바닷속의 험한 조건을 견딜 수 있도록 플라스틱, 강철, 타르로 덮입니다. 낙석, 거센 물살, 지진, 그리고 케이블을 파괴할 수 있는 어떤 다른 요인도 막아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강해요. 25년을 버틸 수 있을 만큼요. 이제 케이블이 만들어졌으니 바다로 보낼 차례예요. 케이블은 큰 선박으로 배달됩니다. 케이블이 환경을 해치지 않고 그 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적절하게 설치돼요. 요즘은 와이파이를 이용하여 인터넷에 연결하지만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특수 하드웨어로 서비스 제공업체와 연결해주는 물리적 케이블이 여전히 필요해요. 우선 라우터가 있어야 하죠. 인터넷의 흐름이 올바른 네트워크로 전송되도록 하는 교통 제어 장치라고 생각하세요. 따라서 식당에 앉아서 와이파이를 사용한다면 식당에서 제공하는 라우터에 연결할 가능성이 높아요. 인터넷에 액세스할 때마다 라우터를 통한 메시지처럼 데이터가 전송됩니다. 데이터는 전송되기 전에 패킷이라고 불리는 작은 부분으로 나뉘어요. 메시지가 전송되기 전에 헤더 패킷이 전송되어 수신 장치가 이 패킷으로 뭘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가구나 조립을 해야 하는 물건에 들어있는 일종의 사용 설명서 같은 거예요. 패킷이 대상에 도착하면 재조립되어 처음 전송된 데이터가 됩니다. 중요한 물건을 한꺼번에 배달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공장에서 분해된 상태로 트럭이나 배로 운반한 후에 목적지에 도착하면 처음 계획한 구조로 만들어지죠. 이런 작업은 몇 개월이 걸리겠지만 광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하는 작업은 프로젝트에 따라 단 몇 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이 모든 게 간단해 보이지만 여전히 고려해야 할 프로토콜이 있어요. 프로토콜은 둘 이상의 것이 연결될 때의 통신 시스템이나 규칙이라고 생각하세요. 면접을 보러 가면 채용 담당자의 이름을 맘대로 부르고 무례하게 앉지도 않을 거예요. 대신 면접의 프로토콜은 전문적이고 좋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거죠. 컴퓨터와 인터넷도 데이터를 쉽게 전송하기 위해 준수하는 프로토콜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인터넷에 연결됐으니까 쉽게 웹서핑을 할 수 있어요. 모든 장치에는 인터넷에 연결하기 위한 고유한 IP 주소가 지정됩니다. IP 주소는 인터넷 프로토콜의 약자로 인터넷에 액세스할 때 장치의 홈 주소 역할을 해요. 우리가 집으로 물건을 주문할 때 집 주소란에 나라, 도시, 마을, 건물, 거리, 층 등 모든 것을 적는 것처럼요. IP 주소는 우리가 인터넷에 연결한 모든 장치의 인터넷 서비스 공급자가 제공합니다. IP 주소는 장치 설정에서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에 저장된 웹사이트도 IP 주소가 있어요. 그 이름은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일련의 숫자 대신 유튜브.com과 같은 이름이 주어져요. 노트북 앞에 앉아 액세스할 웹사이트를 입력하고 있어요. 웹사이트의 이름을 통해 필터링하고 웹사이트의 IP 주소를 제공하는 DNS 또는 도메인 이름 서버를 요청하고 있어요. 브라우저가 해당 IP 주소를 데이터 센터 내의 서버로 전달해요. 서버에서 OK를 받으면 광섬유 케이블을 통해 데이터를 전송해요. 데이터가 이동하는 여정은 험난해서 산과 바다와 같은 험한 지형을 통과합니다. 마침내 데이터는 상호 연결된 케이블과 라우터를 통해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도시에 도착해요. 만약 셀룰러 데이터를 사용한다면 그 데이터는 인터넷상에서 전자파를 방출하는 셀룰러 타워로 전송될 거예요. 시간이 걸릴 것처럼 보이지만 이 과정은 수밀리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광대한 케이블망과 복잡한 이름 외에도 인터넷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이에요. 작동을 위한 규칙과 지침이 있는 미니 디지털 세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고속도로처럼 많은 케이블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단지 IP 주소라는 문을 두드리며 장치 사이를 이동할 뿐이에요. 앞에서 언급했듯이 DNS는 전화번호부와 같아요.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을 확인하고 그에 해당하는 IP 주소로 대답해요. 컴퓨터는 우리처럼 글자를 읽을 수 없어요. 대신에 컴퓨터는 그것을 일련의 숫자로 인식하죠. 인터넷은 만들어진 이후로 많은 발전을 해왔습니다. 2030년까지 75억 명의 사용자가 있는 5천억 대의 기기가 인터넷에 연결될 것으로 예측돼요. 미래에는 디지털 세계가 현실 세계와 얽히게 될 거예요. 키보드, 마우스 또는 스크린은 더 이상 없을 거예요. 가상세계는 너무 현실적이어서 둘 사이의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거예요. 사람들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보여줄 증강현실 안경을 쓸 거예요. 그걸 착용하면 길을 가다가 공중에서 튀어나오는 정보를 보게 될 거예요. 출근길에 핸드폰을 쳐다보기 위해 고개를 숙일 필요가 없어요. 인터넷은 또한 우리 머릿속에 다운로드되어서 어떠한 정보도 검색할 필요가 없을지도 몰라요. 마치 우리 주변의 물과 전기처럼 우리에게 매우 필수적인 것이 될 거예요.